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직업의 차이를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화가. 원화가는 프로젝트에 맞는 컨셉 아트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컨셉 아트. 보통 원화가 지망생이시면 게임 회사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예를 들면은 3D RPG 게임이다 하면 그 게임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래픽, 근데 3D 모델링이 주가 되겠죠. 그러면 그 3D 모델링에 맞는 설계 원화를 그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 원화는 이게 3D 캐릭터라고 칠게요. 이게 게임 화면이고, 여기 이렇게 UI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3D 모델링은 이제 모델러들을 만들고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2D 설계도를 그려서 줘야 돼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그려주냐면 삼면도라고 해서 앞과 옆과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도 있는데 요새는 앞이랑 뒤만 해도 연말에는 이제 특별한 디자인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은 그분들이 다 계산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앞, 뒤. 그리고 여기에 이런 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갑주가 있다. 갑주 옆면은 이런 식의 디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바지의 재질은 어떤 텍스처고, 이제 뒷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머리카락 같은 거에 뒷면을 이렇게 가려질 수 있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도 여기다 또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요거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러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설계도를 그려주는 일입니다. 3D가 아니어도 요새는 2D 그래픽 게임도 많죠. 스파인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가, 거기서는 또 그 프로젝트에 맞는 2D 원어나 일러스트를 그려주면 되겠죠. 프로젝트에는 예쁘고 멋있는 인간 캐릭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풀 플레이트 갑옷을 입은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고, 몬스터를 그릴 수도 있고, 일러스트도 그리고 가끔씩 UI에 대한 이제 리소스 이제 지원 업무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 캐릭터는 이제 대부분 인간이겠죠. 인간, 예쁜, 멋있는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왜냐면 게임도 상업 디자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예쁘게 보여서 많이 파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죠. 몬스터.
쓸 수 있는 이제 폭이 하나에만 집중되기보다 밸런스 있게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인간 예쁜 캐릭터 위주로만 짜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10장을 그리게 되면 이 중에서는 보통 이제 인간을 주로 그리게 되겠죠. 여기 안에서 이제 주인공 같은 약간 이제 디폴트 중심이 되는 캐릭터 그리고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그리고 이 친구는 엄청 귀여운 캐릭터다. 그리고 막 중갑 아까 말했던 풀플레이트 그리고 몬스터 만약에 내 역량이 된다면 일러스트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몬스터도 꼭 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충분히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줬으면 몬스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이왕 하면은 멋있는 보스 몬스터 같은 보스급 몬스터 정도 하나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폭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중점 이게 가장 비율이 높아야겠죠? 보여주되 여기까지 이 스펙트럼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디폴트 가장 무난한 디자인을 하고 화려한 캐릭터를 할 거다. 그럼 실루엣도 막 반짝반짝하고 무기도 엄청 멋있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퀄리티의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귀여운 애는 실루엣도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디자인 의상 안에서만 다르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아예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더 크게 차이점이 보이겠죠? 중갑은 할 거면 진짜 막 뚠뚠이처럼 과장해서 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재밌게 다양하게 나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좋아하겠죠? 왜냐면 들어가면 보통 기획자들이 이제 쓴 그 캐릭터 기획서에 맞춰서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획에 맞춰 그릴 수 있는 창작 디자인 이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디자인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범위가 좀 광범위한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1인 기업이죠. 이제 원화가는 내가 소속해 있는 프로젝트의 그 기획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했다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은 원화가 같은 경우엔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했다면 이거는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대중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대중이 좋아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계산해서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일단 기본 베이스는 역시 잘 그리는 게 밑받침돼야 되겠죠. 잘 그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잘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IP가 있는 캐릭터의 팬아트를 그려서 그 팬들에게 호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러스트가 평면적인 원화보다 구성적으로도 주목을 끌기 때문에 일러스트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아까 원화가 앞뒷면 시트 이렇게 해서 투시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평면적인 앞뒷면 시트를 해서 하면은 이게 게다가 새로운 IP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IP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받기는 좀 힘들 거예요. 기존에 있는 IP 파워, 인기 캐릭터들을 일러스트 형태로 잘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그럼 인기가 많겠죠. 굳이 창작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일러스트 위주의 일을 받아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림과 내 능력을 파악해서 그걸 조합해 최대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도 정말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보통 일러레라고 말하는 소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대부분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들 위주로 많이 그리고 계시지만은 작가 성향을 띠는 분들도 있어요. 내 아트에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1인 기업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수백 명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게임을 보여주는 거면은 작가는 나 혼자서 내가 만든 작업물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일단 두 개가 많이 겹쳐 있어요. 일러레라고 짧게 쓸게요. 서로의 분야에서 활동도 많이 해요.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이 이제 다른 창작 프로젝트의 키 비주얼을 잡기도 하고요. 원화가가 개인적으로 팬아트 일러스트를 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화가로서의 컨셉과 창작, 일러스트레이터의 대중을 잡을 수 있는 일러스트 둘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좀 더 빨리 해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쪽에 방향을 설정해서 좀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확률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걸 굳이 꼭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것가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두 개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목표에 빨리 도달할 확률을 늘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뭘 그려야 재밌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대중들에게 나만의 개인작을 보여줘서 거기서 인기를 얻는 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어떤 게 난 더 좋을까? 난 어디서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일단 자유롭게 많이 그려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